정말 친절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챗GPT는 항상 우리한테 공손하게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게 이제 선을 넘으면서 아첨한다는 상황까지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챗GPT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또는 얘기해주고 자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맞습니다. 또는 뭐 훌륭합니다. 날카롭고 훌륭한 지적이에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그 도를 넘었을 경우에 AI의 아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flattery, 그게 이제 심해서 extreme flattery 또는 sycophancy, 이 심한 아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권력 또는 권위에 눌려서 그 원하는 말만 해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사용자한테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무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계속 칭찬만 하는 그런 언어 패턴을 사용하는 경향을 우리가 이제 AI 아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용자하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런 경향 자체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또는 하다 보니까 이제 비의도적으로 좀 심하게 이런 방식을 이제 학습한 그 결과로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생활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일 챗GPT가 계속 뭔가 얘기를 해주면 이거 좀 어때? 이 주장은 최악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대답만 계속 한다. 만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적만 하고 비판, 반대만 계속 한다 그러면 이거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친절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대목 때문에 우리가 아첨이라는 문제를 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아첨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용자 만족 중심으로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챗GPT가 만들어지는데 강화학습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이 방식으로 잘하는 쪽으로 유도를 그러니까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게끔 하는 학습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공손하고 긍정적인 그렇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이런 쪽에 이제 보상을 크게 줘야 그 모델이 그런 공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습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무해성,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뭐 나쁜 말 이런 얘기를 안 하게끔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정서적인 안정성을 우선하는 정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 대신에 공감, 그 다음에 긍정 이걸 이제 기본으로 주로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위한 언어 모델의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원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칭찬, 공감, 맞장구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학습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이제 아첨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한테 뭘 보여주면 항상 그거의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좋은 점, 그다음에 훌륭한 점 이런 것들을 골라서 체크해 주면서 이제 훌륭하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진짜 나를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쏠려가는 그죠? 끌려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이 부작용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부작용이라는 게 없으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부작용은 잘못된 정보를 얘가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맞장구를 쳐주다 보니까 그 정보가 점점 강화가 되는 사용자한테 이제 그리고 사용자가 비판적인 능력이 떨어지죠. 비판을 하지도 않고 비판하는 생각 자체를 점점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축적되면서 AI는 얘가 그냥 쓸데없는 것도 다 맞다고 해. 이라고 그 평가가 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 잘못된 정보의 강화 때문에 정보 생태계가 잘못된 정보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그죠? 확산되는 이런 문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생태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두 가지를 구별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첨도 직접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직접적인 아첨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아첨입니다.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당신은 정말 창의적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이거 좀 지나친데? 라고 바로 느낄 거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거는 무시나 조절이 가능합니다. 쉽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간접적인 아첨은 약하게, 뭐 그런 듯 아닌 듯, 거기다 어딘가에 숨어 있는 이런 식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한 얘기가 맞는 거였나 봐. 적절한 거였고 훌륭한 거 맞나 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기에 딱 좋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독창적인 접근 방식은 상당히 폭넓은 사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대단히 훌륭한 걸 뭘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태지는 게 뭐냐면 그 챗GPT의 오류 부분이에요. 잘못된 사용자가 주장한 내용이 잘못된 게 있다 이거죠. 그게 챗GPT의 아첨을 만나서 이거 훌륭하단 말이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보태집니까? 챗GPT가 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조사를 하던 이미 학습돼 있던 거이든 약간씩의 이제 오류가 섞인단 말이에요. 이 오류가 표시가 그다지 안 나는 형태로 작고 숨겨진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첨하고 결합이 되면 챗GPT 자체도 이게 틀린 건데 그걸 굉장히 알면서도 되게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용자는 반응을 딱 듣고, 오우, 이거 진짜 훌륭한가 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사용자 확신이 그래서 강화가 되는, 그죠? 자신있게 오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또는 뭐 이거 별로 쓸모없는 거 아니야? 확인을 해보자. 이런 정보 검증조차도 스스로 피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발전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게 계속 뭐 검증도 하지 않고 이게 맞아. 그리고 아주 훌륭한 거야. 이거 이제 확신이 계속 강화되는 이런 루프에 걸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첨이 이 오류까지 결합되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치명적인 결합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공 가능성이 없는 사업 아이디어를 하나 줬는데 챗GPT가 그건 될 것 같아요. 이건 성공 가능성이 있고 아무도 안 하는 거라서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은근한 칭찬을 했어요. 거기에 챗GPT의 부실하고 편향된 근거 자료가 결합되면 이러면 이제 사실은 그 사업을 하겠죠. 채택을 할 텐데 이 심각해집니다. 사업이나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해 주세요. AI의 아첨 현상을 없앨 수 있겠느냐?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아첨을 누가 없애려고 하겠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는 친절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공손하고 친절한 거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은근히 아첨을 해주면 뭐 사용자는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없애게끔 해버리면 사용자들이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안 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GPT를 제공하는 오픈 AI는 사용자 수를 늘릴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아첨 현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GPT-4.5라고 하는 이 지금 주로 사용하는 모델에서도 이 현상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실수예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에서 이거 너무 심하게 만들어졌어요. 고칠게요. 그러고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여전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야첨 현상이 남아 있고 이건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없앨 수가 없을 구조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아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유일한 대책이겠죠. 그죠? 그럼 아첨을 하지 않게끔 시스템에다 심어 놓는 거를 챗GPT를 만든 사람들 자체가 심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아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프롬프트를 조절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아첨을 없애기 위한 방법 1번 아첨을 억제를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이 프롬프트에다가 그 다음에 비판을 적절하게 하라.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걸 아예 대놓고 써놓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아첨 없이 사실 기반으로 해라. 냉철하게 분석을 해라. 이렇게 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첨이 많이 빠진 상태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답을 하게끔 돼 있죠. 아이디어에 대해서 감정적 언급 없이, 그죠? 감정적 공감, 여기서 이제 오버가 생기니까 명확한 논리적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분석하고 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견 대신에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너 의견, 네가 생각하는 의견 옳다, 그러다, 맞다, 훌륭하다 말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뭘 고쳐야 되는지 질문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개선 방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결국은 검토를 부정적인 측면 또는 모자라는 부분을 고칠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칭찬만 받지는 않겠다. 칭찬을 안 받게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적용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한국 패션 기업들이 이상 기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계절이 일정하지를 않은 데다가 또 달라졌어 옛날하고. 신제품 출시 이건 이제 하면 날씨 안 맞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시 시기를 단축하고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계절 구간을 유연화하는 뭐 이 기존에 6개의 계절 구간으로 나눠서 그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을 했다면 그걸 이제 변경을 시키려고 해요. 요건 이제 추진 중이다 하는 건 이미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방안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말고 제안 자체에 대한 개선 질문만 3가지를 찾아와 봐라. 이 얘기가 이제 그 질문을 유도하는, 그죠? 평가 질문이 아니라 그 개선할 방안만 도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방식인 거죠. 실제로 해보면 이런 1, 2, 3번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실제로 챗GPT에 답한 내용들이에요. 실제 기후 예측 데이터하고 정밀하게 연동이 돼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냐? 그 다음에 협력사 또는 공급망. 이 사람들이 너네만 혼자 그 제조사가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협력사와 공급망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계절 구간이죠. 구간 몇 개로 나눌 거냐 이걸 이제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게 소비자가 이게 지금 무슨 계절인지 알아. FW 봄이야 가을이야 여름이야 이거 이제 소비자 머릿속에 있는 계절하고 맞질 않으면 소비자가 언제쯤 뭐를 사야지 여름 옷을 사야지 겨울 옷을 사야지 이걸 예측을 해서 그 소비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한 거죠. 여기는 지금 이런 형태로 돼버리면 여기에는 칭찬을 하거나 또는 아첨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지겠죠. 세 번째 방법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강제로 적용하게끔 기준을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획의 타당성을 어떤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다음 기준으로만 평가를 해라. 객관적으로. 그래서 기준은 2개야. 1번 성공 시의 효과 크기. 이 계획이 성공했을 경우. 두 번째 성공 가능성.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방식을 사용을 해버리면 아첨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예제를 한번 보면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가 AI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하겠다. 이런 그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템, 대학, 그다음에 병역 특례 이런 쪽에 이제 인재 정책을 굉장히 중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타당한 계획이냐를 이 2가지 기준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첨이나 무조건적인 긍정이 있을 가능성을 지금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성공 가능성 효과 크기, 2번 성공 가능성인데 답을 한번 보면 성공하면 효과는 5점 만점에 5점. 성공한다면 효과는 굉장히 큰 거야.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별점 5개 중에 2개밖에 안 돼. 매우 야심찬 목표이긴 한데 실현성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보완을 해야 돼. 이게 좀 허황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사실은 이 얘기를 한국 정부가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물어본 사람 자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높은데 답을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게끔 해놓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챗GPT 안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아첨하는 기능을 줄여놓기가 기본으로 맞춰놓을 때 쉽지가 않은 거고 결국 사용자들이 이런 부분을 조절해 가면서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기억할 사항은 직간접적인 아첨이 흔하게 벌어진다, 챗GPT한테. 그리고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줄어들 가능성도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아첨 여부를 사용자가 스스로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걸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첨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첨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예제를 보여드린 몇 가지처럼 아첨을 피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챗GPT가 쉽게 그리고 자주 아첨하는 현상을 그게 왜 벌어지는 건지 좀 체크를 해보고 어떻게 피할 건지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